네,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부산시를 떠나셨다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예비후보로 바로 돌아오셨습니다. 채널 이바구를 찾아온 변성환 예비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 준비된 시장이다. 미들맨이라고 있더라고요. 민을맨. 민을맨. 그러니까 부산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나오는 대로 다 털어드리겠습니다. 채널 이바구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방송인 재원아입니다. 네,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부산시를 떠나셨다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예비후보로 바로 돌아오셨습니다. 신념과 신뢰를 기반으로 나의 길을 개척하겠다라는 포부로 채널 이바구를 찾아온 변성환 예비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이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속 시원하게 내가 부산시장 예비후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네요. 아, 그럼요. 네. 오늘 막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혹시 지금의 심정을 5글자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5글자요? 네. 속 시원하네. 속 시원하네.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공직사회가 싫었던 게 아니고 네. 어쨌든 권한대행이라는 임무라는 게 굉장히 막중하고 공직 신분이라는 게 엄중해요.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출마의 생각이 있더라도 밖으로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죠.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거 정치에 대한 생각들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양면적인 고민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이제 신분상으로는 공직을 벗어났으니까 네. 올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정치적인 쪽에. 네.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진짜 안 되겠다. 부산시장 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언제라기보다는 이제 누적된 기간이죠. 딱 어떤 시점에 결심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게 과정에서 권한대행 체계를 하면서 이 시정의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책임감이랑 시장의 자리가 많이 느꼈죠. 아마 다른 후보님들은 아무도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죠. 네.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해본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게 어떤 자리구나, 어떤 일을 해야 되겠고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 부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고민들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쌓이고 하면서 출마 결심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그런 최종적인 결심은 저희 아내죠. 저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이자 또 동지고 네. 애인이고 네. 그런 분인 사람이니까.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나 부산시장 나가겠다, 출마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내분의 저희 아내는 알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네. 정치인입니다. 그래요? 서울시의회에서 연속으로 이제 3선 했던 서울시의원이기도 하고 네. 서울시의회 여성 부의장까지 했죠. 아마 최초의 서울시의회에서 최초의 여성 부의장 했을 겁니다. 정치 경험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고단수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판단이 빠릅니다. 정치적인 판단. 네. 흔쾌히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찬성한다고 입장 표명을 했고. 그거는 또 좀 그런 게 있어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저는 저희 아내가 정치할 때 저는 공무원 신분일 때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아내의 의사를 존중했고 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속 끙끙하지 말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반대할 명분도 없죠. 저도 그랬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사이입니다. 벌써부터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에요? 준비된 시장이다. 그거 맞죠? 네. 해봤으니까요. 네. 하고 준비된 있었으니까. 시장 그리고 미들맨이라고 있더라고요. 민을맨. 민을맨. 그러니까 믿는다, 신뢰맨이라는 뜻이죠. 신뢰할 수 있다는 게 행정의 연속성이나 저희 항상 모토가 신뢰, 믿음 이런 거였어요. 행정은 믿고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권력이거든요. 시민들이 위탁한 권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선출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믿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믿을맨이라고 했고, 아시다시피 민선 7기가 끝까지 못 갔죠. 네.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그렇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나머지 이제 남은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년 3개월이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선거의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일할 기간이 불과 한 8개월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기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안 그러면 시정이 흔들려요. 언제 업무 파악하고 부산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4조가 넘습니다. 네. 다 합치면 뭐 추경하고 다 합치면 그런데 14조라는 돈이면은, 그 넘는 돈이면은 엄청난 사업들이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 업무 파악하는 데는 몇 개월 걸립니다. 그것도 뭐 제대로 그냥 한 번 숙지하는데도 그렇게 걸린다고 봐요. 저는 뭐 행정 경험이 많기. 언제 다 그걸 공부하고 하면 공부하다가 뭐 임기 다 끝나죠. 그래서 제가 출마의 배경도 그렇고 안정감 있게 저는 이제 딱 4월 7일 선거 끝나고 당선된다면은 4월 8일날 바로 그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어서 그런 의미로 제가 출마를 하게 됐고, 나는 뭐 더 이상 업무 파악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죠. 나는 네.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다. 네. 일단 뽑아 놓으면 난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공백이 없는 거죠. 행정 공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을 수 있겠네요. 뭔가 얘기 들으니까 믿음이 갑니다. 혹시 만약에 후보님을 음식에 비유를 한다면, 나 변성아는 이런 음식과 좀 비슷한 것 같다. 난 이런 사람이다. 이 첩보는 와닿지 않습니까? 뭔가 된장찌개 같잖아요. 아니 된장찌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후보님. 그냥 시골 된장 딱 넣고 네. 호박 뭐 애호박살에 넣고 두부 네. 넣고 딱 그런 거죠. 그런 담백한 시골 된장찌개. 담백하면서 구수하면서 모두가 좋아하는 우리 제가 그런 국민들이, 스타일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좋아하는, 네. 질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무지개 7가지 색깔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님은 어떤 색깔이 가장 어울리세요? 지금 이거 무조건 어울린다고 해야 돼요. 아니 제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이제 당원 이제 입당한 지가 이제 이틀 됐네요. 잠시만요. 아니, 정당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로지 변성화 아니라 그래 파란색 좋아합니다. 그래도 파란색이다. 이게 왜냐면은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바다. 다 어울리죠, 그죠? 그럼 저 이바구도 파란색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전문성을 살려서 대통령, 민주당과 함께 이 현안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왜 변성환이어야 합니까? 제가 민주당으로 출마한 계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는 평생을 공직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는 가치가 공직자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는 믿음과 신뢰가 기본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기본이라는 말씀은, 저는 평생을 27년 공무원 생활을 했죠. 젊었을 때부터 했는데 1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부산의 행정부시장, 네. 이 자리는, 그리고 제가 민선 6기 때 했었던 기획관리실장, 부산시청 내에서 딱 두 자리는 시장님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좀 아셔야 되는데, 시청자분들도. 네. 대통령님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공식적 국가직 공무원이죠. 국가직 고위 공무원을.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대통령님께서 임명을 해서 민선 7기가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뒷받침해 줄 테니 그거를 잘 조율을 하고 시정이 흐트러짐이 없이 지자체가 잘 운영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같이 융합적으로 일을 잘 이끌어 나가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런 명을 받고 제가 내려온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받고 내려왔죠. 어쨌건 왔으니까 당연히 민선 7기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기에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전임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전임 시장 또한 민선 7기가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 시민들이 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을 인정을 해서
당신들이 만들어진 공약, 당신들이 만든 약속을 임기 4년 동안 이렇게 실천을 해라고 한 겁니다. 그 안에 공약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죠. 제가 민선 7개에 일했던 부시장으로서 시장님이 고리가 됐다고 해서 권한대행이 다시 들어왔는데 제 마음대로 그걸 바꿔서 시민과 약속을 어기는 건 저는 안 된다고. 그거는 제가 항상 못 들었는 믿음과 신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해왔던 그런 지시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가 시민들께 약속을 했던, 민주당 정권이 약속했던 걸 실천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어디를 가겠습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입당을 해야 되는 거고 민선 7기 시민과 약속들을 끝까지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온 거니까 그거는 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당연하죠. 네. 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네. 그거를 또 제가 출마를 해서 이제 공직신문을 벗어났지만 당연히 또 민주당이 입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입당을 해서 그걸 이어받아서 민주당 부산 정권이 약속한 시민들과 약속을 실천하는 것도 제 몫이라고 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마우세요? 가까운 사람이야.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아내가 고맙죠. 그리고 가족이 제일 고맙죠.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의 영역은 제가 평생을 행정 공무를 했으면 정치의 영역은 이제 발을 들여놓는 거거든요. 애들이 다른 세상이죠. 그죠? 제가 애들이 2명 있습니다. 딸, 아들이 이제 가족, 저희 아내. 한 명도 이렇게 반대를 하는 분이 안 계시죠. 고맙죠, 제일. 가족 말고 정말 혹시 존경하는 리더나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존경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고. 근데 제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참여정부 때 의전행정관으로 모셨어요. 지금 거리에서 항상 이제 행사 다니고 할 때마다 그런 걸 가까이서 뵙고 했는데 참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방북을 했죠. 그때 평양 방문을 하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군사 분계선을 육로로 건넜어요. 걸어서 도보로. 그 행사를 제가 같이 옆에 있었죠. 그때 기억이 굉장히 남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도 아마 사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노란 이런 경계선 같은 이 바닥에 그걸 이제 밟고 여사님과 이렇게 건너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때는 뭐라고 할까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기도 하고 감개무량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근데 사실은 그거 테이프는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그런 테이프가 없어요. 없는데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밟고 넘어가실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감격적인 상황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끝까지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저희 아내하고 이제 광화문 광장 그 서울시청 앞에서 연결식 할 때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번에 출마를 준비하시면서도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일 첫걸음으로 그쵸. 공화마을 가서 어른 참하고 그랬습니다. 네. 백신의 접종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 체계, 조직 다 갖춰놓고 왔습니다. 사실상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시작하실 때부터 코로나와 함께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와 네. 전쟁 2월 임시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민 여러분 꼭 믿어주십시오. 그 끄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1년 3개월이다.